드디어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리뉴스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6월 5일 한상재와 함께하는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브리핑과 논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벌써 6월 건기철을 맞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푸아사를 시작한 지 벌써 일주일을 넘기고 있는 중인데요. 그렇지만 맥도날드나 KFC 같은 데를 가보면 창문을 커튼으로 가려놓고 그 안에서는 마음대로 먹고 마시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편리한 푸아사 기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어쨌든 이들의 말에 의하면요, 푸아사를 처음 시작할 때가 배가 고파서 아주 힘들지 그 후로는 좀 수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라마단이 지나고 이들피트리가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피트리라는 것은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에게 아주 대단한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무슬림이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푸아사의 의무, 즉 한 달간의 단식 의무도 잘 마치고 맛있는 음식도 정성껏 장만해서 서로서로 나눠 먹고 또 새 옷을 아이들에게 사서 입히고요. 온 가족이 조상묘를 찾아가서 추모도 함께 하면서 그동안 찾지 못했던 이웃 친지들도 방문해서는 즐거운 인사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전통이 이들에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 제사 풍습처럼 점차 사라지고 있는 것을 이들은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피트리를 기해서 국내외 여행을 가는 일종의 얼치기 무슬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푸아사 분위기 가운데 인도네시아 조코위 대통령 정부는 지난 6월 1일 첫 번째 맞는 판차실라 기념일 행사를 전국 각지에서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문은 수카르노와 하타가 판차실라 정신을 제창한 지 70년이 지나고 있지만 아직도 인도네시아라고 하는 국가의 정체성과 건국 이념에서 비춰볼 때 완전히 인도네시아 국민들의 정신으로 정착된 것 같지는 않다고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단지 국가에 어떤 이념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국회나 정부에서 국민의 이념적 가치 기준으로 삼고 즉 하나의 해법으로만 판차실라를 제시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요, 이슬람 모독죄로 아홉 자카르타 시장을 재선에서 패배토록 하는데 큰 공을 세운 바 있는 리직 시압 FBI 의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HTI라고 하는 이슬람 또 다른 강경단체와 연합을 해서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모나스 광장 이슬람단체 군중 시위를 주도하면서 국가 이념을 거부하고 조코위 대통령에 대한 각종 의혹을 마치 사실인 양 떠들어댔던 이슬람 지도자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일단 포르노 사진 유포 혐의를 그 사람에게 적용을 해서 신병을 확보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색이 이슬람 지도자라는 사람이 피르자 후세인이라고 하는 한 아름다운 여성과 적나라하게 노란한 바 있는 포르노 필름이 빌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간 상태이기 때문에 이민국의 도움을 받아서 그를 강제 구인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 전해드린 바 있는 동부 자카르타 깜뿡 몰라요 버스터미널 자산 폭탄 테러가 서부자바 소속의 자마 인수하르 다울라라고 하는, 즉 줄여서 JAD라고 하는 이시스와 연계된 이슬람 강경단체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자하드, JAD라고 하는 이슬람 단체는요, 서부자와 안에서만 활동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데, 문제는 그 단체의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콤파스 신문은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까지도 테러리즘 관련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강경단체를 단속하는 데 필요한 법적인 근거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도 반테러법을 제정을 해서 또 이것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신문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신인데요. 지난달 30일자 외신하고 6월 3일자 신문 8구면을 전면 할애를 해서 전하고 있는 한반도 긴장 상태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나토에서 발언한 것과 프랑스 COP21 세계 기후협약 탈퇴 선언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30일자 외신입니다. 지난주 북한이요, 또 한 발의 스커드형 미사일인가 뭔가를 동해상 일본 ZEE, 즉 일본 경제 수역 안으로 시험 발사했다는 외신 기사가 미사일 발사 장면과 함께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은 UN 안보리 2차 제재 결의라든지 G7 정상들의 강력한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마치 미국을 약올리는 것처럼 계속 싸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동안 미국 트럼프 대통령도 중국 시진핑을 통한 경제 제재니 세컨더리 보이콧이니 또 무슨 선제 타격이니 혹은 외과적 수술식 폭격이니 해서 이런 말들로 북한을 길들여 보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도 김정은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최신의 항모까지 동원을 해서 2대나 동해상에 전진 배치를 하고 있지만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북한은 전혀 흔들림 없이 자기들이 정한 일정대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 새 정부가 친북한 정권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전혀 먹혀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주가 멀다고 계속 싸대는 걸 보면 이제 미사일을 쏠 자금이 다 떨어져 가니까 어서 빨리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처럼 자금을 북한으로 가져오라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 미국은 ICBM 요격 훈련을 실시하면서 북한의 ICBM을 아무리 생산해도 무용론이다, 그것은 쓸모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위를 하고 있지만 북한은 조금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점점 더 미국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다음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나토 발언과 세계 기후협약 탈퇴 발언 파장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맨해튼에서 선거 유세를 하는 사진과 함께 이제 유럽은 미국에 의존하던 시대를 끝내야 하겠다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나토, 즉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의존하지 않고 유럽 안보는 유럽이 지켜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합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을 포함한 유럽 27개 나토 가입국 정상들 앞에서 EU 각 나라가 내기로 약속을 했던 GDP의 2%를 왜 내지를 않고 공짜로 북대서양 안보를 즐기느냐고 다그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독일을 향해서는 아주 나쁜 나라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이 발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여간 지금 현재 나토 예산은요,
미국이 약 75%를 대고 브렉시트를 결정한 바 있는 영국이 나머지 25%를 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영국이 빠지게 되면은 나토는 결국 속빈 강정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가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유럽과 독일을 보면은 경제 군사적으로 중대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볼 때 독일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토 방위비 분담은 하지 않고 경제 부국으로 세계 기후 협약만 주도하는 EU 회원국들이 트럼프가 볼 때 아주 믿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COP21 프랑스 파리에서 가졌던 기후 협약에서 빠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에 대한 발언을 거둬들이지 않는 한 독일은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프랑스와 힘을 합쳐서 나토 운영 자금을 미국 대신 부담하겠다고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예 나토를 이번 기회에 해체하자는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독일과 프랑스, 이태리가 보유하고 있는 군대 중에서 일부를 차출해서 나토군에 보내 러시아와 군사적 균형을 이뤄야만 유럽의 안보가 확보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가진 아세안과 나토 부총재 간의 긴급 회의는 새로운 유럽 질서를 향한 그런 모멘트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미국이 빠지겠다고 하는 COP21 기후협약은 미국의 재정적 지원이 없는 나토와 같은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는 CO2 감축 목표를 아주 높게 책정을 하고 녹색 기후 기금이라 해서 GCF 본부를 인천 송도에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목표치를 높게 잡고요. 전번 대통령이었던 유도현호 대통령이 GCF 총재로 선임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이 GCF에 출연금을 내게 되면은 명실공히 GCF는 UN 산하 국제기구로 출범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물거품이 될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탄소 배출권 거래나 감축 목표 설정 혹은 REDD 플러스 산림 보존 등의 프로젝트들은 어떻게 변하게 될지 그것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항공이 오는 7월과 8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름 휴가 성수기에 인천 럼복 간 차터 비행기를 띄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동안 발리 바람이 우리나라에 불었었는데 요즘은 누사 땡가라 바라 즉 엔테베 럼복으로 한국인 관광 바람이 이동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미 2015년에 한국인 관광객 11,000여 명이 럼복을 찾은 바 있었는데 작년에는 18,500여 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합니다.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마타람 럼복 국제공항에 처녀 취향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현지 럼복에는 한국인들을 위한 식당도 몇 군데 생겨서 별 불편함이 없이 휴가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30일이죠. 인도네시아 교통부 장관이 수카르노 하타 공항과 시내 주요 호텔들을 연결하는 자카르타 에어포트 커넥션, 약어로 JA 커넥션이라고 하는 일종의 공항버스를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전에 우리나라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를 오갔던 대한항공 버스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자카르타 공항은 너무 많은 자가용 차들이 승객을 내려다주고 또 마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공항 고속도로가 막히고 있는 게 문제인데 JA 커넥션 버스를 다수 도입해서 이런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9일이죠. 중부 슬라웨시 포소에서 6.6 리터 규모의 강진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그 지진 피해가 생각보다 꽤 컸던 모양입니다. 지진 발생 초기에는 콤파스 신문도 포소 지진 발생 뉴스를 그리 크게 보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는 것 같더니 슬라웨시 전 지역의 대지진 주의보까지 보도하면서 포소의 피해 상황을 크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슬라웨시 대지진 주의보를 좀 살펴보면요, 대부분 바다 한가운데 지진 진앙지가 있습니다. 마나도 북쪽의 해안가부터 시작을 해서 팔루 서쪽 바다, 그리고 포소와 끈다리 동쪽 바다의 지진대가 많이 발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사마르가 고속도로 공사가 오는 20일부터 자고라위 고속도로에도 통합 톨게이트 지불 시스템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땅그랑 고속도로에 적용하고 있는 시스템을 자고라위 고속도로에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가장 정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찌부부루 우타마 톨게이트와 찌망기스 우타마 톨게이트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지 톨게이트까지 가서 거기서 톨비를 내도록 바꾸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멀리 가던 잠깐 달리던 같은 톨비를 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만 해결되게 되면은 곧장 통합 시스템을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보고로나 자고로이까지 혹은 숫가부미로 가는 분들은 아주 즐거운 여행길이 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인도네시아 시장에 판매되고 있는 주요 농식품에서 포르말린이라든지 붕사와 같은 위험물질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남부 수마트라 농축산물 방역반이 팔렘방 시장을 돌면서 검사를 해본 결과 해산물과 팔렘방 특산물로 아주 유명한 뱀백, 그리고 두부에서 포르말린과 같은 방부제가, 또 미고랭 등에서는 붕사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팔렘방에서만 이런 방부제가 발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북부 스마트라 아체에서도 물고기, 두부, 국수 등에서 포르말린과 같은 방부제가 많이 섞여 있어서 주의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식품을 고를 때 이제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2017년 제6회 CBMC 주최 한인교회 대항 친선 탁구대회에서 땅그랑 교민교회가 1등, 뜨벳에 있는 주님의 교회가 2등, 그리고 글라파가딩의 믿음교회가 3등을 차지했습니다. 비록 이 탁구대회가 개신교교회 대항 탁구대회이긴 하지만은 500여 한인들이 모여서 벌이는 한인 최대 행사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6월 첫째 주 주간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